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지식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얘기와 지식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일 자체도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컴퓨터 언어들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들도 배우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많이 배운 친구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특히 많죠. 심지어 컴퓨터 사이언스를 부전공, 복수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어서 그걸 하니?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직업적인 목적이 상당히 크죠.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고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뭔가를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데, 심지어 전산학을 하는 친구한테도 좀 물어봅니다. 너의 스페셜티는 뭐니?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뭐예요? 자기 이제 프로그램 언어, 잘하는 프로그램 언어들 쭉 대고 하길래, 아니 그건 말고 네가 잘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뭐니? 시스템이라니까 좀 당황스럽게, 학교 시스템? 은행 시스템? 다 다르다. 그 시스템마다 필요한 일들이 다 다르고 그 일들을 구성해가는 작업이 프로그램 언어가 하는 일인데 잘 아니?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서한테도 이제 물어봅니다. 도서관을 잘 아는가라고. 그럼 거의 교과서적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도서관은 어떠니? 라든가 이제 더 좀 심하게 물어보면, 그게 제대로 하는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늘 사람들이 들으면 식상해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 목적을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계된 과정이 다 다른데, 그것 없이 무턱대고 일하는 거예요. 난 일 열심히 잘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조직 틀 속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무슨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똑똑하지만 사악한 사람과 마음은 착하지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나쁠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뭘 하지라는 이 전체 큰 틀 속에서 나의 역할을 쳐다봐야 하는데, 대학도 그렇습니다. 학과의 선생님들이 여러 모여 있지만 우리 학과가 뭘 지향하고 있지? 다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 과목을 왜 가르치냐 보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근데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학과가 어떤 학생을 키워서 내보내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 배경이 뭔데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없다는 거죠. 그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이 결국은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 철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공간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거예요. 도서관이 이러한 게 도서관이야. 아니, 제가 묻는 건 그런 도서관 얘기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있는 도서관이 어떻게 이 일처를 하느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이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일은 기능이네.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은 없네.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하는 일들은 전부 조각조각 나서 기능화되어 있고, 그 기능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습이죠. 반복이고.
그리고 그 틀이 경직돼 있어서 자기가 훔치고 뛸 틈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담당 사서가 전근을 가는 바람에 새로운 사서하고 호흡 맞추기가 참 힘들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전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지만, 가만히 도서관을 들여다보면 작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 독서 클럽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 이렇게 역할 분담돼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서도 있고, 뭐 그게 나쁘다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기능화되고 이렇게 조각나 있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는 자기 구역 내 7, 80개에 대한 작은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7, 80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저 행정처를 한다는 거죠. 20세기 후반 들면서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즈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대체 조직이 나눠져 있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일이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부닥쳐가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일은 수행은 안 되고 책임은 전가되어지고, 도대체 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나와 같이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럼 다른 부서에 있다는 거죠. 회계 부서에 있고 무슨 부서에 있고 자재 부서에 있고. 그래서 내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저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저 친구들은 자기 조직 내에서 또 눈치를 봐야 하고 있고. 그래서 팀즈를 만들면 저 사람들을 모아서 과단위가 아니라 독립된 팀을 만들어서 이 팀들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자율권도 보장해주고, 전권도 보장해주고, 예산도 배정해주고, 잘 돌아가더라.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결국 개인의 그 역량이 있다면 굳이 기능화시킬 필요가 없다. 특히 전문직을. 병원을 예를 들어도 비슷합니다. 의사들이 과를 나누는 것은 자기 전문성을 보다 더 심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지 자기 전문성을 해치려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과를 배정하거나 자기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보면은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해친다는 거죠. 사서의 전문성이 어디 있니? 사서의 전문성은 이용자 관리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 내가 지식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내가 쓰려고? 내가 혼자 독점하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자를 들여다보는 거다니까. 제가 오직하면 분류하는 친구들 부른다. 책만 분류하지 말고 저 사람도 분류해봐. 사람을 분류하려는 거 힘들죠. 사람을 파셋, 여러 조각을 나누면 분류, 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고 이러이러한 몇 가지 속성이 있어. 이건 분류번호 몇 번. 저 사람은 분류번호 뭐 12개가 해당되는 집합체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분류에 대해 책이 딱 분류된 순간 그 분류를 할당받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전부 이메일을 날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 그러면 사서를 그런 독립체로 존재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지? 그게 시스템입니다. 근데 시스템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야, 사서 숫자를 최소로 하고 일을 최대로 하는 방법이 뭐지? 결국 사서 한 명이 70개 작은 도서를 관리하는 거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사서 10명이, 5명 있으면 5명이 70개 나눠서 관리해라 해버리면 5명은 매일 분임토의를 해야 할 겁니다. 요즘 네 작은 도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이런 건데, 아, 그럼 이거서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자. 그래서 병원들은 세미나도 자주 합니다, 의사들이. 관련과 어떤 주변 학과들이 모여서 환자 하나 놓고 세미나를 열고 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손댈 수 없어. 라고 접근해버리면 공부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공부를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아무리 배워도 그걸 작동하려면,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뭐지? 이걸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게 이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거든요. 어디서 데이터가 주고받아주고, 어디서 데이터가 생성되어지고, 어디서 데이터가 갱신되어지고 있고, 어디서 관리되어지고 있고,
어디서 참조되어지고 있고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생산되어지고 어떻게 업데이트되어지고 그게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이게 안 맞아들면 소위 말하는 무결성 위반이죠. 어떤 이용자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서마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용이 다 다르다든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든가 이게 은행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이 퍼스널 컴퓨터 시절로 넘어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대목이 뭐냐면 예전엔 중앙 서버 하나가 있고 거기에 단말기가 붙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했는데 이게 전부 단절되어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서버 관리가 여기서 바꾸면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참조할 때는 바뀐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고 막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 관리하는 것을 받아서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그래서 은행 데이터 할 때는 이게 소위 인터넷망이 서로 단절된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보안 코드처럼 연결해서 데이터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어질 때는 철저하게 시간에 따라서 이 일의 순서에 따라서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나의 전문성을 나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 되면 나는 기능화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이 회사 사장이나 이런 관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게 분업화죠. 컨베이어 벨트도 사람들을 분업화시켜서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1분에 한 대씩 자동차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능화되어져서 부품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데 이 자동차 설계는 누가 했고 그걸 만드는 공정은 누가 개발했으며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분업화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전문성으로 딱 뭉쳐져서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지. 그럼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나중에 짜맞히는 지금 누군가 또 그걸 제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러고서 이 조직은 어떤 목적과 철학을 가져야겠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난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선을 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고 눈 밖에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일은 참 잘하는 참한 사람인데 어느 날 되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 나를 뺍니까? 단 하나입니다. 너보다 싼 인건비로 일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의 수준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뭐 이거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나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능적이라면 누가 대체도 된다는 거죠. 도서관 조직을 그렇게 만들면 도서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도서관은 그 모양 그대로 그 서비스만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3, 40년을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전체 사서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서에게 일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사서 개인의 역량으로 주어진 것이지 문헌정보학이란 또는 사서의 전문성과 연동되어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갖고 있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주어진 일을 하더라도 물론 이게 전문적이어야 하고 자기 전문적인 것이 특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겠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변을 쳐다보고 조직을 쳐다보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안 다음에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얘기들이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정보 서비스는 이런 시스템과 목적, 철학을 갖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서관 부관장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아니,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아무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변이 레퍼런스 서비스 한다고요? 사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퍼런스 서비스입니다. 왜? 물어보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사서는 뭘 알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지? 특히 대학 도서관 사서는? 중요한 거는 대학 도서관 사서가 알아야 할 것들은 레퍼런스 툴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그걸 모르고 앉아서 학생이 오면은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무섭죠. 그럼 대학 도서관의 레퍼런스 툴들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을까? 참 빈약합니다. 왜? 책값이 비싸니까요. 근데 도서관은 장사량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푸싱 받습니다. 책 많이 사. 한 권에 100만 원짜리 책을 사는 것보다 10,000 원짜리 책 100권 사는 게 낫잖아? 어쩔 것 같습니까? 레퍼런스 툴은 사놓으면 이게 가치를 발휘하냐? 참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말짱 헛겁니다. 업데이팅 해줘야 합니다. 계속 버전업 해줘야 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큰 작업을 할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도서관을 설계한다면 저는 자원의 80%를 레퍼런스 툴로 줄 겁니다. 지금은 그 레퍼런스 툴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포털로 퍼져버렸습니다. 안 되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레퍼런스 툴을 인터넷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이로운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책. 우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인터라이블 론도 한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인터라이블 론. 그 얘기는 내가 책 한 권 없어도 서비스가 가능하네? 그렇다면 난 뭘 갖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굳이 내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필요한 책을 잘 찾아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책이 무엇이 필요한지만 알면 그 다음 작업은 기계적인 작업이죠. 기계적인 작업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를 절감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이게 1차적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 목적이 그래 나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도서관에 책이 있대. 단지 그 이유만으로 간다면 도서관이 굳이 전문가를 필요로 할까요? 사달라는 책 사주고 안 찾으면 사람들이 안 찾으면 폐기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버리고 공간만큼 쌓아들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계속 버려가면서 새 책 집어넣고 그게 도서관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사서의 전문성은 사람들이 무언가 필요로 해서 왔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소위 구획 정리해 줄 수 있는 심리 상담하듯이 상담할 수 있는 그 상담을 미리 예측해서 구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저기 갔더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정돈해 놨어. 왜 사람들이 이케아를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백화점을 가는지 아십니까? 디파트먼트 스토어입니다. 다 구분되어 있지만 실 한 자리에 다 모여 있거든요. 진짜 좋은 백화점은 그런 것들을 잘 컨비네이션해서 소위 우리가 편집샵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면은 옷뿐만 아니라 구두, 모자, 심지어 장신구 거기에 오케이션 어떨 때 입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선택하기가 좋습니까? 그걸 잘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도서관이어야겠죠. 거기 갔더니 심지어 책도 있네? 제가 봤을 때 책은 2차적인 거라고 봅니다.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전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전문성은 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절차로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작업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넌 이런 일을 해. 제가 오죽하면 사사는 평생 일개미인갑다. 야, 신살다 고참사사가 돼도 고참사사가 제일 많이 알죠. 제일 경험이 많은데 제일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하다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얘기는 군인들이
장교들이 정년에서 나왔을 때 사회에서 제일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자기 살던 구조에 너무 이렇게 잘 사는 나오니까 완전 구조가 달라. 적응도 안 돼. 힘들어져. 고참 사서들이 그러고 삽니다. 자기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세상이 변하려고 들고 하면 불안하죠. 기계가 된다는 것만 해도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왜 뺏어가? 그럼 난 뭐 하라고? 제가 제일 한심하게 느꼈던 게 제 스스로 반성하는 대목이 됩니다. 도서관 초기에 도서관 개혁했을 때 젊은 사서들이 저 꼰대들 일 못한다. 전문성도 없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해달라. 그네들이 이미 꼰대가 됐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어 갑니다.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부서를 돌려야 해. 아니요. 그 뜻과 다르게 익숙해진다는 건 전문성이 강해지면 교수들 보십시오.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 지식 같습니까? 차라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폭넓게, 얇지만. 교수들은 엄청 좁게, 깊게, 소통도 안 되게.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폭넓게, 요즘 이런 것이 인기네? 그럼 내가 미리 준비해둘까? 누구를 통해서? 전문가들 데려다가 작업하는 거죠. 레퍼런스 툴 안에는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서관 조직, 도서관 시스템 내에도 그런 레퍼런스 툴로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데는 없습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하고 그 명단을 갖고 있고 수시로 불러다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사서가 있을까요? 패션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냥 이 사람 섭외해서 들어와서 얘기 나누고 끝나면 땡. 그런 인적 자원 관리를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게 가능하게끔 해주는 틀입니다. 어떻게 구성해야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사서의 전문성을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 우리가 관리자의 시각에서 효과와 효율을 따져가면서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특히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 밖을 나간다 하더라도, 도서관 밖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익성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그 공의 범주를 우리 직원들, 우리 조직으로 잡더라도 사서의 역할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작업이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를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린 이렇게 해야지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외부 기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기술의 목적성이 어떻게 보면 한 통일성이 전제하지 않으면 우린 일을 하더라도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게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